자, 주역 그 64개나 우리가 이 괴사와 효사를 가지고 풀어 쓰는 거죠. 그런데 보면 64개 봤자 이거 아니면 이거. 그렇죠? 이런 결합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명리학에서도 기본적으로 음양 오행의 생극지화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생극지화를 가지고 사주를 푸는 건데 이거를 가지고 물상에서도 어떤 모습, 이 상의 모습이에요. 상을 가지고 어떤 추론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맞을 때는 기가 막히게 잘 맞지만 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통일된 이론, 모든 경우에 다 맞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어떨 때는 이연령, 비연령으로 해가지고 어떤 사람 따라서는 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그런 식으로 해석이 달라지는 부분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명리학에서도 이 물상 명리학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사람들은 일관성이 없다라는 점에서 이걸 비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나름대로의 체계화된 그러한 걸로 이 물상 명리학을 발전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그런데 64개는 너무 간단하잖아요. 이 짝대기도 연결되어 있는 것과 연결되지 않는 이 두 개의 짝대기를 가지고 만들어지는 64개가 얼마만큼 많은 우리 자연계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사물들 그런 모든 것을 반영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저는 약간 아직은 회의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관해서 일본에서 어떤 그러한 학설 또는 일본에서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설명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해석하는 부분이다. 어쨌든 이 전통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괴사와 효사에 관해서 이것저것 설명하는 부분인데 그거를 어떤 사물의 모습으로 추론해 가지고 그거를 해석하는 부분인데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제한적이다. 특히 64개는 양과 음요라고 하는 양요 음요라는 이 두 개의 짝대기밖에 없는데 이걸 가지고 뭔가를 마련하는 것은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론을 소개하고 있는 분이 계셔서 제가 소개를 합니다. 제가 물론 수업은 듣지 않았지만 그런 책을 보니까 여기 정지상 교수님의 상수역학이라고 하는 원디드 교재에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한번 참고를 해볼게요.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을 모든 사물을 다 적용시키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는 어떤 이론을 받아들인다는 입장에서 한번 비교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긴 하는데 이거는 좀 제한적으로 적용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게 삼진내안이죠. 자, 이거는 뭐죠? 뚜껑 없는 빈 그릇처럼 보이죠. 자, 이게 터져 있고요. 자, 이렇게 그릇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뚜껑 없는 빈 그릇으로 모습이 생겼죠. 라고 해서 주인께를 뚜껑 없는 빈 그릇으로 해석해낼 수 있을까? 우연히 맞을 수는 있겠죠. 우연히. 그렇죠? 자, 이거는 보면은 자, 강께는 엎어놓은 거잖아요. 밥그릇을 엎어놓은 모양이죠. 그래서 엎드려 있는 모습이라고도 되어 있는데 이게 밥그릇을 엎어놓은 모습. 모자의 모습일 수도 있겠죠. 뭐 여러 가지로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아무튼 보이는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 모양도 해석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창의 모습인가요? 창문의 모습이다. 창문의 모습일 수도 있고 문의 모습일 수도 있고 그냥 이걸 100% 믿으라는 게 아니고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관법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소개를 드린 거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는 그물이다. 자, 그물. 그물은 어떻게 됐죠? 우리가 이렇게 막 연결됐잖아요. 이렇게. 그쵸? 우리가 이제 시골에서 고기 잡으신 분들은 투망이나 쪽대, 이런 걸로 해서, 고기는 못 빠져나가면서 물만 나가는, 이 방사형이라고 그러나? 이렇게 방사형으로 연결돼가지고, 이렇게 연결된 거죠.
그런 모습이 그물이잖아요. 그런데 이 중리화 이것도 하나의 이 그물로, 그래서 이보다 더 섬세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어떤 걸 뭔가를 글러주는 모습이다라고 해서 그물이라고 하는데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거는 화풍정은 우리가 소시라고 하면 돼요. 소정자 있잖아요. 소정자. 그래서 발이 3개 있고 솥이 있고 손잡이 있고 이런 모습. 그래서 자 이건 발이고요. 이게 몸통. 이 몸통이죠. 그 다음에 이게 손잡이. 뭐 이건 뚜껑. 이런 모습이다. 그래서 화풍정이가 이 세 발 솥을 의미한다 라고 보는 것 같아요. 자 태풍백과는 뭐냐면 마르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천장에 있는 그런 기둥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라 그러죠? 상냥식이라고 하나요? 그때 천장을 가로지르는 그 나무 그런 것을 의미한다고 하는데 좀 이해가 잘 안 돼. 이거를 우리가 이런 그림을 이런 이 괴를 보고서 그것을 추론해낼 수 있을까, 상상해낼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회의적입니다. 자, 이거는 새처럼 보이나요? 이게 몸통이죠? 자, 몸통. 자, 이거는 날개. 그쵸? 날개. 날아가는 모습. 나는 새다. 자, 제비가 이거는 날개가 위쪽에 3개가 있죠. 밑에가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쪽으로 방향을 틀 때 그런 모습이겠죠. 그래서 제비가 비 올 때 이렇게 이제 비 오려고 할 때 땅을 낮게 쫙 논밭에 우리가 이제 옛날 시골에서 보면 그 모내기 할 때 논을 갈잖아요. 그러면은 제비가 이렇게 땅을 탁 이게 부딪히면 땅을 저공비행하죠. 그러면서 지푸라기 같은 거 이거를 입으로 딱 물어서 제비집을 칠 때 그런 모습이겠죠. 그래서 이게를 땅바닥에 탁 기어서 기는 날아다니는 집의 모습이다. 이런 생각이죠. 자, 산지방, 책상처럼 보이나요? 자, 이게 위에죠. 이건 뭐죠? 서랍통이죠. 우리가 서랍통. 서랍통 2개 위에다 큰 원목을 큰 합판 같은 큰 걸 대고 책상을 만들죠. 옛날에는 이런 서랍이 있었죠. 그렇죠? 좁으면서 원목으로 만든 나무로 만든 위에 합판 되어 있고 밑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옛날엔 서랍 2개 위에다가 판을 얹어서 책상을 썼었죠. 그래서 책상의 모습이긴 하죠. 근데 요즘 책상은 아니죠. 요즘 책상은 쌈박하게 이게 다리가 4개만 있는 것도 있잖아요. 서랍 이렇게 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요즘 서랍 모습은 좀 이런 모습하고 좀 멀죠. 이런 모습은 옛날에 우리가 어렸을 때, 뭐 70년대 이런 때 이런 서랍이 이런 책상이 좀 있었죠. 나무로 된 이렇게 양쪽에 이 손잡이 있고 이 서랍이죠. 이런 나무 책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현재는 이런 책상은 보기가 힘들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게 거미집처럼 보이나요? 거미집 여러분 아까 우리 그물하고 비슷하죠? 이렇게 막 연결되잖아요. 이런 모습인데 이 거미줄처럼 보이나요? 그러니까 거미집이라고 하니까 거미처럼 보이는 거지. 이걸 우리가 이 모양을 보고 거미집이다 라고 해석하기 좀 힘들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올빼미처럼 보이나요? 다리가 2개 서 있고 몸통이고 눈이 있고 올빼미 비슷한 것도 되겠죠. 별로 그렇게 썩 이해는 안 되는데, 자, 산레이 화풍제 그렇고 산레이는 초롱 등령이다. 우리 가면은 그 일본식 이제 지금 일본의 무슨 학자가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건데, 우리 가면은 우리 그 등 있잖아요. 이렇게 등 걸어놓잖아요. 문 앞에다 이렇게. 그쵸? 이런 등. 그런 등은 요건 좀 그래 보이죠? 초롱 등롱이 뭔지 모르겠지만 약간 등이다. 집 앞에 주막이나 이런 데 가면 이런 등을 걸어 놓잖아요. 이렇게. 이런 등. 그래서 산레이가 초롱이나 등롱을 이야기하는 것 같다. 참조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부가 많이 되면 이 괴를 보고서 이 괴가 나오면 물상론을 떠올려서 그 사람에 대해서 물상과 관련해서 어떤 것을 해석했었는데 기가 막히게 맞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이제 도사가 되는 거죠. 자, 이거는
버드나무가 지금 보입니까? 이게 큰 가지고요. 그 밑에 이제 이렇게 나무들이, 가지들이 이렇게 늘어져 있는 모습. 그래서 중간산, 이게 버드나무처럼 보입니까? 버드나무네요. 자, 중매진. 여기 대나무처럼 보입니까? 이게 마디. 안에 비었죠? 그러면서 나무가 올라가죠. 전체가 나무긴 한데, 가운데가 비어있고, 마디가 이렇게 한 번씩 있죠.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이 아닐까. 그래서 이거를 대나무로 본다. 그 다음에 토리라고 하는 거는 우리 이제 일본의 그 사당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서 있잖아요. 이렇게. 그쵸? 이렇게 서 있는 거 있잖아요. 사당 앞에 크게. 이런 모습처럼 보이죠? 이게 이제 다리. 그리고 이 가로지르는 거.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다 뭐 쓰겠죠. 뭐. 무슨 사당 뭐 이런 식으로. 그때 신사. 어떤 사당인지 모르겠는데 신사. 기둥문. 토리라고 하나 봐요. 일본 말로. 이게 지금 일본에서 어느 분이 이렇게 주장하셨다라고 소개하는 내용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제가 이거를 그대로 이거를 받아들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우리가 사람마다 보는 관법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때그때 맞게 우리가 여러분 느낌대로 어떤 사람이 상담하시러 오신 분이 했는데 이런 어떤 64개가 나왔다. 그럴 때 64개대로 개사와 효 사이에서 설명을 해주지만 순간적으로 여러분 머리에 떠오르는 어떤 물상론이 탁 떠오른다. 그러면 그걸 빗대가지고 탁 설명해 주는데 기가 막히게 맞았다. 그러면 여러분이 굉장히 유명해질 수 있겠죠. 그러한 용도로 했을 때 우리가 이 물상론을 활용을 하면 되겠다. 그래서 물상론은 우리가 마지막에 활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런 64개, 이 괴사에 대해서도 이렇게 어떤 물상론에 대해서 접목하고 있다. 이러한 이론이 있다라는 정도의 소개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만들어내면 되겠죠. 자, 천산둔. 자, 선산둔 우리 바둑판 있잖아. 이렇게. 다리가 4개 있죠. 이렇게. 그런 모습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바둑판 다리 이렇게 서 있는 거 바둑판 모습이다. 바둑판은 뭐 비자나무로 신비자 이런 거 뭐 이런 나무로 만들죠. 한일 바둑, 뭐 형제 바둑 그런 게 있는데 그렇게 보면 바둑처럼 보이는데 어쨌든 뭐 이 천산두는 바둑판의 모습이다. 화지지는 원래 화지지는 뭐예요? 나아가는 거죠. 자, 이게 서랍이죠. 이게 근데 여기에도 또 서랍이 있고 그래서 이 발이 낮죠. 서랍이 달린 책상이다. 풍내일 보면은 담배트처럼 보입니까 이게? 저는 안 보여요. 담배트처럼. 이게 담배트처럼 보인다. 옛날에 우리가 곤방대라고 나 이렇게 길게 있었잖아요. 여기 물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여부분이 좀 크죠? 담배 넣는 부분 이제 쭉 따서 빨 때 여기 이렇게 이게 담배트처럼 보입니까? 풍내기 잘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런 것들이 있는지 일본에 대해서 저기 소개하고 있는 거라서 참조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산지박이 부처럼 느껴지나요? 이게 자루고 끝에 가서 뭐죠 이거? 털 이게 털로 보이고 이게 자루 보입니까? 자, 이것도 붓이래요. 일부 학설은 이렇게 이것도 붓이래요. 그러면 이게 붓이고 이건 자루. 그죠? 그러면 이렇게 손자루가 있고 붓이 이렇게 있잖아요. 털.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까? 아무튼 산지박이 붓, 택천캐 붓 이거는 아마 제가 돌아서 버리면 잊어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요즘에 와서 괴에 있어서도 약간 물상론적인 해석이 시도되고 있다 정도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는 요거는 좀 뭐 옛날에 전통의 주막집에 그 등 달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이제 안에다가 이렇게 하고
문풍지를 발라서 안에서 촛불이 이렇게 타고 있는 등이 타고 있는 모습, 이렇게 그런 모습을 생각할 수 있겠죠. 거미집, 산지박, 전혀 잘 공감이 안 돼요. 이 산지박이 책상, 요건 책상처럼 보일 수도 있겠죠. 여기 금화, 그물, 새발석, 요거는 빈 그릇, 엎드려 있는 모습, 창문, 몇 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그림이 좀 공감대가 되는 게.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 괴에다가 어떤 물상의 이론을 접목해서 그거를 물건으로 물건의 모습으로 추론해서 그 물건과 관련해서 만약에 어떤 내담자 상담을 온 사람이 상담을 했는데 그 물건과 관련이 있어서 그 모습이 탁 비춰졌다. 64개에 대해서. 그러면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느낌대로 이야기하면 되겠지만 거기에다 64개 나오는 의미를 부여하면 되겠죠. 그 물리적인 그 물상의 모습에다가. 근데 이 물상의 모습을 우리가 뭐 대학자분들은 추론할 수 있겠지만 저처럼 이제 공부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64개 모양을 보고 이게 어떤 거를 해석해내기가 쉽지 않다. 다만 공부가 깊어지면 또는 물리가 터득되면 어느 순간에 터득되긴 하겠지만 꼭 그게 될 거냐라고 했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쉽지 않다. 그리고 이 모습이라는 것도 너무 단순하잖아요. 그렇죠? 연결된 선과 연결되지 않는 선 이걸 가지고 뭔가를 물건의 모습을 자연에 있는 그 수많은 그 자연의 물건을 물상의 모습을 추론해낸다. 이게 쉽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새로운 시도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부분 이런 것들이라면 신통방통하게 된다. 그러면은 잘 맞으면 정말 신통할 수 있죠.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접근하시고 저는 이런 모습 최근에 이 64개 제가 그전에는 이런 모습 이런 이론에 대해서 제가 들어본 바가 없어요. 물론 공부를 많이 하진 않았지만 제가 한 10년 전에 학교 다닐 때 이런 역학 상수역학이라든가 뭐 주역을 관련했을 때 물상적으로 이거를 해석해내는 바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앞으로 우리가 물상적으로도 접근할 수 있다라는 어떤 새로운 그런 관법, 새로운 시각을 생각해보자는 의미에서 제가 한번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거는 정재상 교수님이 그 일본에서 이러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또는 이미 진행되었던 부분이 있다라고 소개한 걸 제가 대충 한번 같이 고민해보자는 선상에서 이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보시고 여러분들 공부가 깊어지신 분들은 이런 것에서 새로운 뭔가 이론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면 굉장한 좋은 후학들에게 좋은 지침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